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그러니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가까운 문중재산인데, 전체 우리 문중재산인데, 저희 당수골은 개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이 있었어요. 당수골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가시면서 이게 상속재산에 섞였고, 그래도 다 종중재산이라는 걸 누가나 다 인정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쓱싹쓱 하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같은 피부치들끼리 쳐낼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아주 그냥 그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여기 보세요.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해. 그러면 과세권자는 이게 종중재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납세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종중소임을 등기하거나 신고하면 그때는 누가 납세자냐? 종중이 납세자가 되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받고 그 교재 277페이지 한번 봅니다. 맨 하단을 봅니다. 원칙적인 납세자.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데, 재산세 맨 하단 277페이지 비추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비출, 요일 현재. 납기개실 아니에요. 납기개실이면 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그러면 납기개실, 이게 아니라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밑줄이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공유재산의 경우 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죠. 공유재산의 경우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 쭉 밑줄입니다. 계속 그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요. 50%씩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문자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문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로 한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그 지분권자를 납세문자로 한다. 쫙 밑줄이고 의제 납세무자요. 위 일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일련제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요. 동그라미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 되는데도,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문자로 본다. 밑줄 짝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를 신고 안 했어요.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실제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문자로 봅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건 별표시합니다.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탁법 규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문자냐? 위탁자예요, 여러분. 자, 요거 수탁자였다가 2021년도에 이게 위탁자로 바뀐 건데요. 시험에 이번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내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재산세 납세문자냐? 예? 위탁자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도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또 나와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신탁한 재산은 누가 재산세, 종부세 납세문자가 되냐? 위탁자입니다. 수탁자로 바꾸겠어요, 여러분들? 아니고 위탁자라는 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위탁자였다가요. 그러다가 실질과세원 측의 예외로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탁자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수탁자로 바꿨어요. 그 명의자한테. 그래서 실질과세원 측의 예외로서 이제 이걸 수탁자로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위탁자였었는데 수탁자로 바꿔서 이제 그 수탁자가 좀 이제 이렇게 세금을 이제 이렇게 좀 신고하도록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있죠. 그냥 신탁을 해버리고 나 배째라로 나가면서 조세를 회피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잖아요. 근데 신탁해버리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위탁자로 다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가 납세문자냐? 위탁자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재 거기 따로 그래서 제가 이거 빼서 이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278페이지 한가로 2번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봅니다.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는 자, 쫙밑줄입니다. 누가 납부자? 위탁자. 이게 포인트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다. O, X예요. X입니다. 자, 뭐로 바꿨어요? 위탁자입니다. 위탁자인데 수탁자로 바꿨잖아요. 누가 납세무자예요? 위탁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맞춥니다. 이거. 누구나 다 강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03번 테마 납세 절차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자, 어깨도 좀 돌리시고요. 네, 뒤로 돌리시고 어깨도 좀 돌리시고. 자, 몸을 좀 풀면서 자, 자유롭게 스트레칭을 프리스타일로 알아서 몸을 좀 풉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납세 절차 보는데요. 278페이지 03번 납세 절차입니다. 징수 방법 나오는데 여러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과세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이요. 자,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요. 자, 안 배운 내용인데 이번 32회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안 배운 내용인데 한번 시험에 이 과세 기준일이 갖는 의미를 자, 아직 안 배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세금을 부동산을 물납할 때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요? 6월 1일. 자, 또 이번 32회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나온 건데 32회 시험 정답지문으로 나온 건데 자, 보세요. 재산세 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재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이따가 또 나오니까 자, 제가 문제로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메일 정리 노트 문제가 지난 2주차에 나간 게 등록면허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지문이 2주차에 자료에 메일 정리 노트에 들어있는데 그 등록면허세 문제 오늘 배워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배워서 풀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자, 물납 허가할 때 물납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항상 뭘 판단할 때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 6월이죠. 그럼 제가 맨날 재산세는 뭐든지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를 평가한다. X. 왜냐하면 6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과세 기준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 질문에 이렇게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맞춰야지 답을.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이요. 그러니까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납기는요, 여러분,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여기 보세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매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합니다. 토지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자, 어디 땅을 가지고 있거나 상가 갖고 있거나 선박 항공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징수합니다.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를 9월 달이 됐는데 시험 전 한두 달 전인데 그때까지도 이 납기를 모르고 못 외우고 있는 분은 제가 시험장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분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봅니다. 주택분이요. 부가징수할세,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까지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하고 있습니다. 주택분, 정기분의 납기는 자,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을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요, 매년 9월 달이 되면 해마다 9월 달이 되면 시군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왜 항의 전화가 오냐고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요. 내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 분명히 내가 세금을 냈는데 왜 이번에 또 저 고지서를 또 보냈냐고 하면서 막 항의한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낼 세금에 선생님 댁이 올해 납부할 세액에 그 세금의 절반을 2분의 1을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을 절반을 9월 달에 받는 겁니다. 한 번에 내시기 좀 저기 하니까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막 성질내면서 항의한대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 집은 귀찮으니까 다음부터 한 번에 보내라고 하면서 막 화낸다고 하는데. 자, 주택분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공부 이렇게 다 배우니까 주택분 재산세 9월 달에 또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요, 저한테 배우는 수강생분의 전체는 아닌데,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학원별로는 아닌데 전체 배우는 수강생들 중에서 한두 분씩은요, 꼭 저를 가을만 되면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수실을 놓고요. 예,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것 좀 드세요. 예, 그만. 제가요, 분명히 여기 좀 봐주세요. 제가 분명히 여름에 세금을 냈는데요, 이렇게 고지서가 또 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분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보세요. 다만 주택에 대한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최근에 주택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땡이죠? 9월 30일 아니고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이렇게 바꿨는데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뭐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잘 한번 봐놓으시고요. 납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납기.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수시 부가세액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봅니다. 수시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분이라는 게 뭐냐고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요, 수시로 그냥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놓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일단 278페이지, 여러분 278페이지 맨 하단에 재산세 과세기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이건 상식이고 여러분들 7월 1일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상식이고. 279페이지 03번 납세 절차 아까 02번 납세 의무자 별표세기였죠. 03번 테마 납세 절차 일단 제목에다가 278페이지 제목에다가 별표세기 하시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 03번 납세 절차 제목에다 별표세기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79페이지 납기에서 정기분에 대한 이 표 있죠?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해서 이 표에다가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건축물 선박한 공기 7월 16일 30일, 토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만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이고, 비고란의 해당 연도에 또 미출이죠. 이거 다 체크입니다.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답니다. 수시부는 읽어보시면 되고,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납세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자, 지방세니까 당연히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 곳의 토지를 여기저기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지 주소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다. X입니다. 주택 소재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지방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고요. 당연합니다.
부가징수 봅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 그런데 또 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재산세. 자, 근데 보통 징수 방법 부가징수하라고 그랬고,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를 말이 빠졌네. 재산세를 부과하려면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늦어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한다?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에요. 10일 전까지 아니에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이거 재산세도 나오고 종부세도 종합부동산세도 또 나와요.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한다는 거. 시험에 또 이미 또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교재 여러분 그래서 279페이지 양가로 4번 징수 방법에서 보통 징수 니은번 두 번째 줄 자 늦어도 납기 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발부 밑줄 쫙이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요. 잠깐만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산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잖아요. 그죠? 재산세 친구 항상 물란만 안 따라도 나머지는 다 재산세 나와 있는 것이면 얘가 웬만하면 다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다 따라다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둘 다 보통 징수예요.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나. 근데 납기가 같아요. 소방분은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대부분의 재산세 규정을 다 준용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납기도 둘 다 보통 징수고 납기도 7월 달 같아요. 근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보내면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보세요.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이 소방분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세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다. 그럴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목입니다.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납기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입니다. 자, 요거요. 주의할 것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로서 보통 징수하니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거지 시험에서는 슬쩍 바꿔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또는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재산세랑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바꿉니다.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걔네들 슬쩍 바꿔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소액징수 면제 재산세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요.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미만 들어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시고 자, 이어서 봅니다. 아까 취득세하고 그럼 소액징수면제를 잠깐 문제 풀기 전에 소액징수면제를 세목별로 잠깐 한번 비교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먼저 면세점이요. 자, 면세점은 취득세 면세점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세 면세점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면세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수수료라 공짜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 시설세, 또 지방소득세요. 얘네들은요, 자,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소액징수 면제. 취득세는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비교해서 봤어요. 등록면허세도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둘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겠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받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또 층부, 지역자원 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데요. 여러분,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인데,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얘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원칙. 소득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얘도 같이 계산하니까. 근데 다만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들 재산세, 층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세목별로 비교해서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2,000원일 땐 징수한다는 거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자,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보시면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부가 징수한다. OX예요. 31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X입니다. 우리 이미 정리해드렸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어요.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에서 등록면허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등록면허세를 특허청장이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X입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요. 네? OX.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잘파의 질문을 왜 틀렸냐고. 그렇지. 여러분, 주택분일 때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지. 토지는 무조건 20만 원 이하든 뭐든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일 때가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이게 지금 토지를 말하고 있는 건지 건축물을 말하고 있는 건지 주택을 말하는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무조건 9월 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OX요. OX. 맞습니다. 거기서 발급할 때 납기 며칠 전까지 발급하라고? 5일 전까지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요. 예? 자,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해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거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있습니다. 물납을 하고 또 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 거기 280페이지 이 물납과 분할납부가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펴놓고 또 제 설명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봅니다. 물납 요건이요. 우리 금전납부 원칙의 예로서 재산세 물납 허용되는데 요건을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건. 납부할 세액 얼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그래도 적어도 1,000만 원 넘어야지 부동산 물납하지. 뭐 몇백만 원 때문에 물납 몇 억짜리 부동산 팔아서 거슬러 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알아서 과세권자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납세무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또요. 해당 지자체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을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이면 서초구에 재산세를 납부할 게 있으면 서초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노원구나 또 성남시나 다른 데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땡입니다.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여러분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해서 물납하겠다는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공무원이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고 골치 아프겠죠. 그런 거 받으면 그래서 물납 불허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물납 요건 4가지입니다.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다. 교재 거기 밑줄을 좀 그으시면서 번호를 달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매년 했는데 시험에 또 지문에 나왔었고요. 32회 시험에서도 2회 시험에서도 물납 요건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자 여기 밑줄이요. 납부세액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물납 요건. 두 번째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 동그라미 2번 해당 자체 관할구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법령 인정한 바에 따라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이요. 자 이렇게 해서 물납 요건 4가지를 꼭 알아둡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입니다. 재산세는 일시불 납부 원칙의 예로서 분할 납부도 허용되는데 요건을 보겠습니다.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이게 500이었다가 이게 이제 재작년에 250 바뀐 건데 예전에 강의할 때 있죠. 오프라인 수강생들 빽빽히 있는 속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500이었어요. 분할 납부 요건이 기준금액이 500 초과할 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분 있으면 자 손들면 프라이버시 치면 되니까 저한테만 살짝 윙크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자 그리고서 자 윙크 그랬더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없죠. 그리고서 진도 나려고 딱 하는데 조탁 바로 앞에 앉은 어떤 사장님이 있죠. 제가 다른 데만 보고 못 보니까 앞에 앉은 사장님이 헛기침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하면서 이렇게 윙크한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500이었다 250 초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기준이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자 우리 집 재산세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다른 사람 모르게 저한테 지금 살짝 윙크 보내주세요. 자 우리 집은 재산세 25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없는 거예요? 눈을 막 부릅뜨네요. 혹시라도 실수로 깜빡이지 않으려고. 좋습니다. 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자 재산세 분할 납부. 아까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부할세액의 일부를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기가 만약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9월 30일.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9월 30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면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11월 31일이 되는 거고요. 11월 30일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납부 요건 소개해드렸고 교재 봅니다. 양가로 2번이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밑줄입니다. 납부세 250만 원 추가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할세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할 납부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문제가 나오네요.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OX요. OX.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 우리 물납은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재산세를 낼 게 있을 때 성남시 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성남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강남구에 있는 거라고 있는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맞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또 문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X입니다.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자, 그래서 분할 납부 자, 받습니다. 3. 부가세 봅니다. 지방교육세요. 재산세는 그 재산세액이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 재산세 부가세는 아예 외울 수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산세 부가세는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재진이 이렇게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진 2예요.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액 20%로. 그래서 재산세 만약에 10만 원이면 2만 원의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의 20%로.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재진이 사람 이름으로. 어떤 수강생분께서 이거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암기 어떻게 해요? 암기는 그냥 우리가 말 만들어서 대충 하는 거지.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면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아셨죠? 이따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종부세하고 같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이렇게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됐고 우리 배운 것을 오늘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3주차 배운 것들을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따로 집에서 뭐 또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저랑 같이 복습하고 끝내야죠. 자, 봅니다. 재산세 납세문자는 누가 되느냐?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등록면허세 납세문자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등록을 하는 자는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얘가 등기할 만한 실체 권리가 있냐 안 따집니다.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요.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할 때 납세문 성립합니다. 등기 등록이 없으면 납세는 없어요.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지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예외적으로 저작권, 출판권 같은 것들은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주소지로 하는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부동산 등기한다,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하여튼 주소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번 나왔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 부동산 같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것은 등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 등록관청이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라는 것은 그 등기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이 소지하는 그 도구 거기를 납세지로 하는 거예요. 지자체를.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고 등록관청은 등기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란 말은 그 등기소 소지하는 등기소가 소지하는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 얘기고 계속해서 봅니다. 문제도 봤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그렇습니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고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데 별거 아니지만 납세 절차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책임인데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면 안 돼요. 상속증여 포함해서 돼지꼬리 땡냐 해서 적어놨죠.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기간 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기간이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는 상속기에 입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러면 틀려요.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신고의제 이거 별 표시했었죠? 시험에 여러 번 나오는 거. 등록면허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산세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 해서 지자체장이 고지서 발부하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로 징수했는데 자
우리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10% 정도되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하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세 고지 전에 이 납부 지연 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지방세에서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얼마씩 0.06%, 10만 분의 25로 정도됩니다.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부가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원칙. 근데 감면받은 게 있으면 농특세도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이 있죠.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없고,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세기 6,000원 미만 나왔다. 무조건 얼마? 6,000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세 납세제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또 나왔네. X죠, 여러분들? 부동산 소재지고.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의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세액을 등록한 후 60일 이내 납세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애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 X예요. X입니다. 등록면세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등록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해당 등록면허세 징수하지 아니한다.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징수합니다. 자, 이렇게 바꾼다는 거.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규정 적용되니까. 자, 그리고 이 등록면허세 지금 지문들은 메일 정리 노트, 여러분들 메일 정리 노트 2주차에 지금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면허세 진도를 못 나갔기 때문에 오늘 넘어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2주차 자료에 있습니다. 3주차 자료에 없고요. 자, 계속 봅니다. 납세 절차요. 등록면허세 우리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 원칙 정도입니다.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고, 등록면허세는 등기등기란 형식과 쓸 때 명의자에게 부과하고요. 납세문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고요. 납세무자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입니다.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우리 하여튼 취득세는 원칙 60일 내, 증여 포함해서 60일 내 신고 납부하고, 상속은 상속 개시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이고,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도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지자체 취득세 내고 등기소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기간 없습니다. 원칙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면 틀리다는 거. 근데 신고우제 중요한 거 강조드렸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 있는데 등록면세는 없고, 취득세나 등록면세 둘 다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소액징수 면제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이 소액징수 면제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소액징수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재산세 우리 세 문제 출제되는데, 재산세 중요한 테마들 소개해드렸고, 우리가 토지연구분을 특히 이제 오늘 어떻게 하는지도 또 탁 배웠었습니다. 아이고, 빨리 출발해야죠. 자, 그래서 특징 봤는데, 재산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그래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일 판단하고, 재산세는 물세라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어서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데, 고지세 기준에 납부기 하루 딱 지나면 가산금 적용되죠. 일반 가산금 3% 깔고 계속 안 내면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중가산금 적용된다. 끝까지 버티면 언제까지? 60개월, 5년, 60개월까지 적용되고, 찬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0만 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고 물납부,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지방세입니다. 사실주의 과세하죠. 재산세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된다는 거. 우리 강론 들어가서 봤잖아요, 지금 오늘.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자, 공부했습니다. 문제도 또 봤네요.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지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공부상 등지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O, X요? X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재산세 우리 특징들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토지,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고요. 근데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장 같은 시설을 포함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포함이고요. 근데 이 건축물에 주택, 주거용 건축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건축물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입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고, 별장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별장도 요거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하고, 선박 항공기 대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5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요. 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차량,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요? X였습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차량 아닙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차량 때문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맞습니다.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공장 용지.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나대지 잡종지 같은 짬뽕들,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자놓은 애들은 다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사치동 재산 토지로서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기서 고율은 몇 프로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4%. 그래서 재산세 토지 중에서는 사치동 재산 토지가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가 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4%로. 제일 토지 중에서 세율이 낮은 것은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몇 프로 정도 된다고 했어요? 0.07%, 007%. 0.07%가 정도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 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문제 봅니다. 자, 문제 공부했었죠. 아까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X였습니다. 자, 뭐로 과세했습니까? 아, 왜 틀렸어요, 이거? 네? 주택 때문에. 토지를 이렇게 3개 이용으로 구분하는 거지. 종합, 별도, 분리로. 자,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문제는 납세무자가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 중요한데,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세 대상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무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원칙 아니에요.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 아니에요. 자,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있겠고, 지분에 해당한 부분, 지분에 표시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지분권자, 지분권자 각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재산인데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다. 누가 납세무자? 그럴 때는 종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종중소임을 신고했을 때는 종중이 되는 거고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위탁자, 위탁자. 수탁자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무자다. X였습니다. 누구다? 위탁자. 신탁재산은 위탁자입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나중에 종부세도 그래요. 다음 주에 할 건데만.
징수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항상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아까 물납부동산의 평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보시면 전기물에 대한 납기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30일, 토지부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만 서민들 관계돼 있어.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언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만 이런 거지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토지분은 언제예요? 9월 달입니다. 2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는. 자, 그 다음에 수시분 받습니다.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고요. 자, 재산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분들. 토지, 건축물, 주택은 그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입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재산세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5일 전까지 발부한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되는 세금이 있는데, 자, 어떤 게 병기고지되느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하고 납기가 틀 때 두 장 만들면 서로 피곤하니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자, 문제.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없어요.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지.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그죠? 네.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X입니다. 이렇게 기출을 몇 번 됐었어요, 이렇게. 자, 아니고 토지분은 언제입니까? 무조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하고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5일 전까지 발부한다. 5X요? 5 맞습니다. 5일 전까지 발부. 자, 그 다음에 또 고지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물납여 납부월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자체 과세관할 지역 내 부동산으로 다른 식으로 된 거로 안 되고, 그 다음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건 4가지. 그 다음에 분할 납부요. 납부월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죠, 제가? 네. 자, 납부월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문제.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 물납은 성남시 내 소지한 부동산만 가능하다. 이렇게 기출이 됐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까? X입니다.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납기한 2개월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받고 시 정호승 시인의 수선하게라는 시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조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여러분, 왜 이 시를 이번 주에 선택했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추워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습니다. 공부를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제 12월 달쯤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쯤 되면 또 배운 것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약간 또 돌아보면 아득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공부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공부는 외로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멘탈 게임입니다. 자, 공부는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공부요, 내가 지금 성인들은 공부하는 하는 공부는 남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도와주질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래 외롭습니다. 공부는. 그래서 잘 견뎌내시라고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멘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때로는 소름도 묵묵히 삼키면서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목적지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수험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때로 고단했던 하루 여러분 따뜻한 온기의 갈치 같은 별빛이 밤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요, 언제나 여러분은 저의 자랑과 호흡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종합부동산세 또 소득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